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 톡톡.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가을을 거쳐가는가 싶더니 발끝만 살짝 담갔다 바로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겨울 같지요. 어제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눈으로 인해서 피해들도 많이 봤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피해 안 보셨기를 바라며, 오늘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혹시 우리 아이가 자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부모로서는 온갖 자료, 정보,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 우리 아이를 그 증상에 혹시 끼워 맞춰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폐증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폐라는 증상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이상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인들도 자폐가 꽤 있어요. 그런데 성인 자폐 역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지내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지요. 이들이 자신의 장벽을 허물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폐의 주된 특징적인 증상과 사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증이 생애 초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요. 중추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여러 조건들과 관련이 지어서 나타났는데, 비록 출산 전의 합병증과 자폐증의 관련 여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임신기간 중에 풍진이 자손에게서 자폐아의 출현율을 높이는 한 원인으로 밝혀지기는 했어요. 그 밖에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뇌막염, 뇌염, 결절경화증, 페놀케톤뇨증 등도 자폐적 행동 유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자폐 증상이 있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평균 IQ가 80 이하의 지능지수를 보였고, 한 연구에 따르면 자폐 증상을 보이는 청장년과 성인들 중에 약 4분의 1이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발작 증상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자폐는 여아보다는 남아의 비율이 훨씬 높고 유전적 잠재 요인이 병리학적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병이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 이를테면 아동의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반응이 부족할 경우에 자폐로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신기간 중에 산모의 불안이 아동의 감각 발달을 느리게 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도 있고, 자폐 아동의 어머니들은 정서 문제라든가 가족들의 건강 혹은 다른 문제 때문에 임신기간 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터스틴이라는 학자가 쓴 자폐증과 아동기 정신병이라는 책자에서 자폐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둘러싸인 유형, 하나는 엉킨 유형으로 분류를 했죠. 둘러싸인 유형의 특징은 아이가 나 아닌 모든 경험을 완전히 부정하는 자폐라는 갑옷을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엉킨 유형은 보다 분화되어 있지만 자신의 신체가 엄마의 신체와 풀 수 없게 뒤엉키고 혼동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호되는 느낌을 가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아동들은 외부 경험에서 야기된 소멸 공포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자기만의 자폐 대상이나 자폐 형상을 즐겨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폐증의 발병 시기는 3살 이전에 명백히 나타난다고 하고, 그보다 좀 더 일찍 증상들이 생겨난다는 주장도 있고, 5세 무렵부터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검사는 만 3세부터 검사가 가능하며 간단한 자폐 정도를 알아보는 42문항짜리 간편검사지가 있습니다. 자폐증의 주요 증상으로 첫 번째로는 사회적 측면을 들 수 있어요. 자폐증의 영향을 받는 주요 기능은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인지적 기능의 4가지입니다.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은 정신지체 아동과 살펴볼 때 자폐 아동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자폐 아동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겠지요. 또한 전형적인 자폐 아동은 다른 사람과 눈맞춤을 하지 않고 공중을 응시한다거나 특이한 응시 접촉을 보이지요. 이 아동들은 보통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응시하고 보통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과 약간 다르게 사물을 쳐다봅니다. 또 대부분의 아동들이 보이는 물건을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호기심에 찬 행동을 보이지도 않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에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경향이 있고 환경이 변화해도 능숙하게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아기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뽀뽀를 하지 못하거나 안기기를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마치 물건처럼 다루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폐 아동의 매우 특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의사소통 측면인데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cm입니다. 펫. 하루 종일 그대가 집에 오기만 무릎 꿇고 얌전히 기다렸다가 초인종이 울리면 문 앞에 앉아 반갑다고 우리를 흔들 거야. 누가 봐도 못되게 굴어왔지만 오늘부턴 착하게 지내볼 거야. 다른 곳은 절대로 쳐다보지만 온종일 너만 기다리니까 그대 없인 아무것도 못 해내는 아버지 혼자 남은 30초를 못 견디고 아프지 그대 없인 삼시세끼 못 먹지 굶어 죽지 나를 혼자 남겨두지 마 나를 방치하지 마 날 묶어줘 붙이고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 네 침대에 네 품에 재워줘 24시간을 구속해줘 어딜 갔다 이제 와 지금 몇 시야 혼자 있는 내 생각 안 하는 거야 잠이 안 온단 말야 옆에 있어줘 꼭 붙어 있어줘 밤새도록 내가 먼저 눈을 뜨고 굳이 너를 깨우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네 주변을 맴돌지 근데 네가 원한다면 얌전히 있어줄게 나를 혼자 남겨두지 마 나를 방치하지 마 날 묶어줘 붙이고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 네 침대에 네 품에 재워줘 24시간을 구속해줘 혼자 남겨두지 마 나를 방치하지 마날 묶어줘 붙이고 혼내줘 너의 강아지처럼 길들여줘 네 침대에 네 품에 재워줘 24시간을 구속해줘 또 어딜 가기
너도 데리고 가 나 무섭단 말이야. 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요 증상으로는 의사소통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자폐아동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모두에서 장애를 보이는데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스처나 몸동작, 얼굴 표정 등을 사용해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도 장애를 보입니다. 이런 증상은 매우 어린 나이부터 나타나며 좀 더 나이가 든 후에도 다른 사람들의 몸짓이나 제스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회적 모방, 예를 들면 인사하기, 잼잼놀이, 도리도리놀이 등 비교적 매우 어린 시기에 어른의 몸짓을 흉내내며 하는 놀이를 잘 하지 못하죠. 또한 옹알이를 비정상적으로 하는 행동은 자폐아동의 언어 발달 이상을 알려주는 특징적인 증상이며 언어 지연을 많이 보이기도 하지요. 간혹 언어 기능을 잘하는 아동들도 어휘 사용 능력은 우수하지만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폐아동들 중 약 50%가량이 적절한 말하기를 배우지 못한다고 해요. 또 자폐 증상을 가진 아동들의 대다수는 정신지체가 함께 오고 언어를 배우더라도 여러 가지 언어 발달에 이상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이 말한 단어나 어조를 반복하는 반향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적절하지 못하게 갑자기 의미 없는 말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바꿔 쓰는 경우도 종종 있죠. 또 많은 자폐아동들은 앵무새처럼 몇 개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억양이 없이 음의 고저 없이 이야기를 평이하게 하는가 하면 의미 없는 질문을 끝없이 하기도 합니다. 또 주된 특징으로는 명사나 동사 등 매우 간단한 단어는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단어들이 특히 사회적 맥락에서 연속적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나마 기능을 잘하는 자폐아동은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사람이 말로 전달해 준 것보다는 글로 쓰여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간혹 언어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생애 초기부터 언어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보입니다. 세 번째 측면으로는 행동적 측면을 들 수 있는데 경직성, 상동성, 융통성 없음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자폐 아동들은 돌이나 머리카락, 플라스틱 장난감, 금속 등 특정 물체나 물체 일부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고 유리나 귀걸이, 목걸이 같은 빛나는 물체를 매우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이 아동들은 물체의 색깔이나 표면의 촉감 등 특별한 점에 주의가 끌리게 되면 그것을 직접 가지고 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면 매우 광포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 병원에 근무했을 때 영유아 검진을 받으러 온 한 5세 정도의 남아였는데 자폐 아동이 프린터기가 돌아가잖아요. 출력을 하려면 착착착착 하고 그 돌아가는 소리에 반응을 하더니 갑자기 돌진을 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제가 아무리 뜯어 말리려고 해도 초인적인 힘으로 프린터기 아래로 막 들어가 버려서 결국에는 망가뜨리고 나서야 분리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검진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애꿎은 프린터기만 망가뜨렸던 아동이 생각나네요. 장난감 차, 동전, 모빌, 녹음기 등 빙빙 돌거나 반복되는 물체들도 자폐 증상을 가진 아동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지요. 이 아동들은 행동의 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일상생활 기능의 상당한 범위에서 경직이 되어 있고 단조롭기도 한데 몇몇 자폐 아동들은 가구를 옮긴다거나 다른 옷을 입는다거나
심지어 책상 위에 책의 위치가 바뀐다. 이러면 이런 사소한 변화에도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한 예로 6세 자폐 아동의 경우 아침 식사 전에 어머니가 프라이팬을 렌지 위에 올려놓는 행동에 과도하게 집착을 해서 어머니가 이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비명을 지르고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또 다른 7세 아동의 경우에는 아빠가 앉는 의자 다리 하나가 식탁에서 약간 떨어져 있고 엄마가 식탁에 한쪽 팔을 올려놓은 경우에만 아이가 밥을 먹고요. 4세 소녀는 엄마와 우체국에 갈 때 늘 가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비명을 지르고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루틴,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거겠지요. 아동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유 있는 반항이기도 하고요. 그럼 다시 음악 한 곡 듣고 남은 이야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밴드 크르르가 부릅니다. 댕댕. 한참을 나만 바라봐 지겹지도 않나 봐 내게 무슨 해줄 말이 있는가 봐요 괜히 모른 척 하다가 혼잣말처럼 물어봐 잠깐 나가볼까 아님 멀리 걸어볼까 마침 날이 너무 좋잖아 발을 맞춰 1, 2, 3 다시 one more step 여기저기 흩어져 like 보물찾기 가끔씩은 날 두고 앞서가는 너 리듬에 맞춰서 우리 마치 1+1 특별 패키지 내 곁에만 붙어있는 껌딱지 말보다는 눈빛에 담긴 너의 맘 돌아선 뒤 모르는 게 없지 등 돌리고 기대하는 건 정말로 좋아하는 거라네요 아침에 일어날 땐 꼭 날 바라보며 기지개를 켜요 좌우로 흔들리는 꼬리는 숨기질 못하네 갸우뚱 그 표정은 심장이 위험해 어느새 네 매력에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한참 뒹굴거리다 너와 눈이 맞으면 나가자 발을 맞춰 1, 2, 3 다시 one more step 여기저기 흩어져 like 보물찾기 가끔씩은 날 두고 앞서가는 너 리듬에 맞춰서 우리 마치 1+1 특별 패키지 내 곁에만 붙어있는 껌딱지 말보다는 눈빛에 담긴 너의 맘 돌아선 뒤 모르는 게 없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 파란 하늘과 흰 구름 아래 하루 종일 너만 쳐다볼래 귀여워 매일 새롭고 짜릿해 너만 보면 열린 방송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한밭 FM 93.7MHz 윤수아의 심리 톡톡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폐 아동들은 정신 지체를 동반하는데 65%에서 85%가 정신 지체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폐 아동들이 보이는 인지적 이상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몇몇 경우에서는 기억력은 매우 비상할 수 있으나 특수한 경우이고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간적 과제 수행력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할 수 있지만 상징화, 추상적 개념 이해하기, 이론적 개념 형성 등은 잘 알지 못할 경우가 많지요. 또한 기차나 버스 시간표, 자동차의 모델명 외우기 등에 매우 집착할 수 있으나 추상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는 잘 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례 중에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일본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전날 저녁 뉴스를 글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기억해내서 1시간짜리를 줄줄이 말하는 학생도 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폐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특정 분야에서는 비범한 능력을 보이는 현상인데 아마 제가 본 학생의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폐 증상이 있다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특징으로는 감각 반응에 있어서 독특성을 들 수 있는데 진단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폐 아동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의 독특성으로 특히 소리에 대한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데 매우 어렸을 때부터 감각 자극에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옆에서 나는 매우 큰 폭발음에는 마치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초콜릿 포장지를 벗기는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고통, 뜨거움, 차가움 등에 과도하게 민감해지거나 반대로 둔감해지는 현상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데 7세의 한 소녀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가 손을 오븐 안에 넣었대요. 그런데 손이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손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것에 대한 고통을 그다지 느끼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참 슬픈 일이네요. 그죠? 그 밖에 수반되는 주요 증상으로는 과잉 행동, 파괴적 행동, 심한 떼쓰기 등의 행동이 명백한 이유 없이 자폐 아동에게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폐 아동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나누면 행동치료, 약물치료, 정신역동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행동수정은 자폐 아동을 치료하는 데 매우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폐 아동의 이상 행동의 형태와 사회적 결핍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하여야 하고 아동을 수정되지 않은 환경에 적응시키는 훈련보다는 환경을 아동에게 익숙한 환경에 맞추어서 적응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때 강화물이 들어가면 더 효과적인데 구체적인 보상이라든가 사회적 강화, 심리용어의 토큰 보상, 능력 강화 등이 있습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는 부모에게도 세심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는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다른 병명에 비해서 특징적인 약물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래요. 그리고 특정 증상을 대상으로 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과잉 행동, 충동성, 부주의, 공격성, 정동적인 변화무쌍함, 강박적 행동, 자해 행동, 정신병 증상, 우울 증상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놀이치료나 인지치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병명에 비해서 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하는 걱정을 하시고 계시다면 몇 날 며칠을 근심 속에 보내시지 말고 가까운 병원이나 심리발달센터 등을 방문해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의 증상을 발견한다면 예후 또한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요? 모든 부모님들이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언제나 해피 하세요. 또 만나요. 마지막 곡으로 소란의 속삭여줘 띄워드립니다.
있을 때 운명처럼 나를 봐줬을 때 모든 게 낯설지만 특별한 우리의 시작을 너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 울다가 웃다가 걱정하고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나에게 제일 중요한 넌 어쩌다 오랜만에 보면 저 멀리서 내게 달려와서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다면 나를 안아줘 너는 그대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해 잔디 위의 햇살 지금처럼 내 곁에 있어준다고 몇 번이고 약속해주는 것만 같아 나는 너에게 모두 주고 싶지만 비교도 안 돼 받기만 하는 걸 뭐라도 좋아 언제라도 괜찮아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을 땐 속삭여줄래 나만 알아들을 수 있게 달콤한 사랑을 원한다면 하루 종일 안아줄게 한 번 더 속삭여줄래 아니면 밖으로 나갈래 뭐든지 네가 좋아하는 거 그냥 언제든